그러면 이제부터 각 후보자들께서 5분 동안 저희가 드린 세 가지 질의 플러스 본인의 소견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필수 후보님 시작하는 거로 해볼까요? 예, 그럼 이필수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필수입니다. 지금 기호 3번 이필수고 현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고 전라남도 의사회장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권성택 회장님을 비롯한 전의교협 우리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또 전공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1999년부터 22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회무에 참여해 왔습니다. 시의사회 총무부터 시작해서 도의사회 그리고 도의사회장 6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3년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많은 회원들과 소통을 했는데 현재 회원분들은 정말 코로나19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2000년대부터 의약분업 투쟁부터 2020년 4대학 투쟁까지 여러 투쟁을 했지만 지금들의 회원들의 삶은 더욱더 고단해지고 그 많은 악법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9개의 공약이 있는데 중요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개원이, 그 다음에 봉직이, 그리고 교수님들 모두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균형감 있고 그래서 여야와 공의 소통하면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회원들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가진 정치력을 갖춘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불공정한 보건의료 체계인 건정심 그리고 심평의학 또한 관주도 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의사협회장이라는 어떤 그 자리를 정치적 징검다리로 삼지 않고 회원들께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의사의 본연 임무인 진료실로 들어가서 환자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20년 개원이 그리고 6년간의 봉직의 생활을 거쳐서 다양한 직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투쟁을 이끌었었고 또한 수가협상단 단장, 총선기획단장 단장 등 정부와 많은 협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투쟁과 협상에 이런 경력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회원분들을 위해 봉사해서 그리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다시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들의 대표기관으로 여겨지는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및 학생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차기 집행부는 의협의 기존의 개원이만의 단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이 해결책으로는 의대 교수님들 관련해서는 41대 의협 집행부에서는 의대 교수님들이 이사진 참여를 지금보다 늘려서 어떤 의사의 어떤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학회 단체들과 소통을 위해서 의협회장 직속의 어떤 원탁회의체를 마련해서 의협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교수님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정례 회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검증위원회라든지 근거 중심의 의학위원회 같은 이런 교수님들 중심의 제2위원회를 상설 운영 및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련 과정이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 기관 중 각종 술기 실습 의무화로 내실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펠로우 선생님들, 레지던트, 인턴 선생님들의 수준의 술기를 표준화하여 수련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 도중에 각종 의료 분쟁이라든가 진료와 관련된 고소고발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협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것을 비용도 지원해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생 신분으로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여자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 중에 임신 시 모자 보건법이라든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기업의 오너 리스크에 해당되는 회장 리스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협회장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협 회무가 왜곡되고 또 그로 인해 회원들이 고통을 겪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협회장이라는 것을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임기 동안 회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기가 마치면 고향에서 내려가서 진료하는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계는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회장은 주목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원분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또는 추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투쟁을 했었지만 이게 해결되는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을 최고 전문가 집단에 걸맞게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해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만나서 회원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 제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19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저는 모든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20일부터 총력을 다해 여당 법사위원을 찾아다니면서 법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국민들, 환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의협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들어 만나는 것을 꺼리는 국회의원들도 계셨지만 다양한 경로로 노력해서 의원회관을 찾아가기도 했고 또 먼 지역구까지 내려가서 새벽 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26일 오후 다행히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위에 계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월 달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노력을 했겠지만은 저희 모두가 노력해서 일단은 막았다고 생각합니다만 3월 중에 우리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료인도 만족하고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법사위원들 계속 접촉해서 정부와도 소통하고 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겠습니다. 의료인들이 전문가로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3만 의사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석수가 약 170석이 넘는 집권 여당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의협과 정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보건 정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때로는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의협이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총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투쟁 이전에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이뤄낼 수 있다면 정부도 우리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협 내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일동에서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더 이상 악법에 시달리지 않고 각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답변입니다. 어, 의협회장의 탈정치, 의협과 의협회장의 정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정치단체가 아니라 전문가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장의 정치적 성향과 목적을 위해서 회원과 협회를 사사로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여야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국민 보건 증진과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과 관계도 여야 모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 역량을 좀 강화하여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당 정책연구소 등 여당, 야당의 정책 싱크탱크와의 보건의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연합교수 노조 결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의사도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2017년에 동남권 원자력병원과 먼저 최초 의사노조가 설립되었고 보험병원, 아주대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교수님들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라 교원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이것을 헌법의 9월
그 교원 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2020년 4월 1일 교수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노조는 사실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거쳐 고도 지적 작업을 성취해내는 우리 전문적인 의사가 결성한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권성택 회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앞으로 의대교수 노조가 설립된다면 교수도 근로자 신분에서 대학병원과 부당한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는 회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근 의대 교수님들이 의료 분쟁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히나 피해자들이 병원 상대가 아닌 담당 교수님을 직접 법적 소송하는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의협에서 직접 나서서 도움이라든가 법적 자문을 각종 도움을 드림으로써 교수님도 의협 회원으로서 또한 당연히 그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교수 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전유기업 내부에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노조 설립에 대해 의협 차원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적 자문 등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냥 닦아놓고, 네네.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진찰료에 우리 지금 네. 현재 적정 수가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가? 딱 이런 질문을 진찰료의 하셨는데, 적정수가요? 예, 요거 진찰료가 하나만, 지금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서 그 우리가 네, OECD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의사들이 그동안 저희가 워낙 저수가였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서 우리가 환자를 봐서 이렇게 손익을 맞춰왔는데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심층 진찰료라든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해서 환자를 작게 보면서도 최소한 의사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의 한 3배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방식은 이제, 네, 물론 예, 당연히 이제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것은 먼저 의사협회 내에서 직역과 지역이, 이게 아마 또 심층 진찰료라든가, 수가 어떤 인상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과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 직역과 그 지역의 어떤 의견들을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충분히 공론화해가지고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국회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열을 있게 하시느냐고, 질문 시간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로.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필수 선생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네.